네, 안녕하세요. MC 까날입니다. 지난 4월 그리고 6월에 이어서 이번에 8월 온라인 고민상담소 따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저희가 새학기 증후군으로 만나 뵀었고 6월에는 외모 콤플렉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온라인 고민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는 퀴즈도 나가니까요. 퀴즈 푸시고 상품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온라인 고민상담소에서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 중이신 우리 윤채빈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과에 재학 중이고 이곳 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학생 멘토로서 활동 중인 윤채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진행하고 있는 멘토 멘티 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멘토대학이라는 활동에 참여 중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전문적인 멘토 교육을 받은 멘토들이 멘토링을 희망하는 청소년들과 매칭되어서 정서 멘토링 또는 학습 멘토링의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면서 멘토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멘토로서 느낀 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대1로 아이들과 만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치유의 봄 상담심리센터에서 상담사로 계시는 우리 정봉순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유보험 심리상담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주 내담자로 만나고 있는 전문 상담사 정봉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윤채빈 멘토님과 우리 정봉순 우리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비자살적 자해라는 용어가 혹시 이제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긴 한데 오늘의 주제는 비자살적 자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고 선생님. 네. 자해가 도대체 뭔가요?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네. 자해는 자신의 신체를 다양한 도구나 방법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자해 종류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을 자해라고 말해요.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해는 어떤 도구나 다른 기자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자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청소년들이 자해를 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들어서 자해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힘들지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살아남기 위해 자해를 하는 게 참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반대 느낌인 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 내 몸을 해한다? 좀 이상한 개념처럼 느끼긴 하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한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자해가 자신이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답답하고 힘든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이 감정을 해소할 수단으로 자해를 행동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은 이것처럼 마땅한 해소 창구가 없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상처를 남기면서 이런 것들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따지고 보면 다 힘들다고 해서 이제 모든 학생이 자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혹시 이제 자해를 하는 친구들의 어떤 특징이랄지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다 힘들다고 모두 다 자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해를 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방어 기제가 없는 경우인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자신만의 방법이 없을 경우에 자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상담에서는 이런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환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환기를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자기 기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처벌이라고도 하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또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벌을 주는 의미로 자해를 하는 경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통하지 못하는 환경과 성격적인 요인이에요. 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할 수 있어야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경우 자해를 하게 되겠죠. 네. 스트레스를 받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친한 친구가 없거나 그런 경우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결국 자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 건강한 방어 기제가 없거나 네. 그리고 자신을 좀 처벌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어떤 조건들이 받쳐주지 않을 때 자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는 네네. 거죠. 아,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선생님 상담하시면서 네. 그 최근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 자해를 했던 친구가 혹시 있다라고 하면 네. 어떤 친구, 어떤 이유로 좀 자해를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만나는 청소년들 중에 요즘 자해를 많이 하는 친구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는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내담자였는데요. 비자살적 자해는 죽으려는 의도는 없지만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 친구는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힘든 감정을 자해로 해소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의 아픔에 대해서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이 친구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엄마가 나 때문에 아빠랑 이혼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부모님들 싸움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방법으로 자해 행동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그 세 번째 뭔가 소통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이제 자해를 하는 어떤 사례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문득 궁금한 게 좀 생기는데 실제로 아까 이제 비자살적 자해라고 했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자해를 좀 하다가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런 경우가 예.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제가 만난 친구 중에 또 그 친구의 친구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죽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해를 했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해는 신체에 자극을 주면서 심리적인 해소를 하는 건데요. 이 자극이라는 게 많이 노출될수록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돼요. 네. 그래서 더 심한 자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목숨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저 뭔가 더 추가적인 어떤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심각한 상황에 더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들 이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신청해주신 어떤 신청자의 사례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 선생님. 네. 사례를 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2 여학생이에요. 말 그대로 자해를 하게 됩니다. 엄마랑 싸우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혼난 경우에 많이 하게 돼요. 처음엔 손톱으로 손목을 긋는 정도였는데 진짜 힘들었을 때 칼을 댔어요. 처음이 무섭지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아픈 것도 참을만 하고 피가 안 나오면 다시 긋고 피 나오게 하고 처음엔 힘들어서 했는데 할 때 따가움이 느껴지면서 안정을 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했는데 흉터가 남아서 후회를 하고 다신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팔찌나 머리끈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다른 때 같으면 잘 참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자해를 한번 하고 나니 그리 힘들지 않은 일에도 자해를 하게 돼요. 전에 엄마랑 말다툼 중에 살짝 떠봤는데 엄마가 자해한 곳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자해하니? 라고 말해서 엄마한테는 말하기가 더 무서워요. 그만두어야 하는데 자해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해 생각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선생님,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선생님 혹시 어떠셨어요? 먼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서 이 고민 신청을 해준 친구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해를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친구의 힘든 마음이 전해져 와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자해를 하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잘 되지 않고 반복해서 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MC님이랑 채빈 선생님 자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주변에서?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배워 보니까 이게 자해였구나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전 어렸을 때 막 긴장이 되면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뽑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정식 명칭으로 모발 뽑기 자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긴장이 되거나 막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막 여기 옆머리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뽑았어요. 이마가 많이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좀 뽑는 어떤 자해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최민 쌤은? 저는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서는 자해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되게 건강한 집단에 살고 계시네요. 예전보다는 요즘 들어서 우리 주위에서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좀 어렵지 않게 좀 종종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우리 지금 이 사연을 보낸 친구한테 네. 어떤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자해 행동을 멈추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해 행동 말고 다른 대안적인 행동을 찾아보고 시도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대안 행동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저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좋은 게 이제 뭔가를 에너지를 막 쏟고 나면 내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숙면도 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무튼 어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야심한 밤에, 야심이라는 게 좀 그렇다는 거죠. 늦은 밤에, 늦은 저녁에 되게 슬픈 유튜브를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물 필수 해가지고 막 이걸 보고 버티는 자 당신은 감정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를 보면은 막 눈물이 막 저 되게 밝잖아요, 최비쌤. 네. 네. 그런 답답하고 이럴 때 막 눈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뭔가 개운한 느낌? 개운한 뭔가 이해 못한다는 표정인데 어쨌든 그럴 때 좀 그런 맑은 느낌, 개운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게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물멍 또는 불멍 때린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되게 멍하게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한강이나 공원 같은 데를 가서 이제 멍하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이 한강 근처면 되게 잘 사는 집 같은데요? 알겠네요. 한강 근처 가서 물멍이든 불멍이든 보고 네.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 오, 그것도 좋네요.
네. 네. 이렇게 운동도 좋고요. 저 선생님처럼 저도 요즘 물멍에 빠져서 틈날 때마다 낚시 의자들 들고 물멍을 때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아, 네. 그럼 낚시하세요? 낚시 의자만 가지고 낚시를 잡아. 아, 네, 네. 네, 저 자신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 친구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나의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고 그랬을 텐데 그런 방법을 몰라서 아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해소 방법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까나리 MC님의 해소, 두 번째 해소 방법은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우리 까나리 선생님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분은 가능한 해소 방법인데 알겠습니다. 네. 힘든 친구들에게는 그 시간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걱정이 네. 좀 됩니다. 네. 하지 마세요. 네, 아니요. 제가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유튜브 우는 거 말씀하시고요. 네네네. 그건 하지 마세요. 저만의 방법입니다. 네. 네. 저는 먼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해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네, 인간은 인지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리고 받았던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장소를 기억하고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와서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면 기억과 감정이 동시에 자신을 괴롭히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혹시 도구를 사용했다면 주변에 있는 친구나 부모님들이 자해 도구를 치워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거나 얼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얼음을 손에 만지고 있다든지 입안에 넣고 있다든지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비가 되고 그때 자해 충동이 잠깐 감소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자해를 하기 전에 뭔가에 취한 것처럼 약간 멍해지는 상태가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약한 정서적인 코마 상태라고 하는데 네네. 이럴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자극을 쫓아서 자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그 코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가 잠이 오면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처럼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면 잠시 동안 정신을 차리게 돼요. 네, 그리고 얼음을 손에 쥐고 있게 되는 것도 잠시 동안이지만 벗어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자해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보면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평소에 생각해 뒀다가 힘든 상황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도 부모님과 싸워서 자해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결국 인간은 인간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인간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자해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 에너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제시했던 MC님과 채빈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건강한 어떤 방법들을 아마 실행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멘트 되게 감동적이시네요. 인간은 인간으로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인간은 인간을 통해 치유를 받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되게 멋있는 멘트 같은데 네, 좋은 방법들을 참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자해가 생각이 날 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얼음 그리고 아까 정서적 코마 상태 어려운 단어예요. 정서적 코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번뜩 정신을 잠깐이라도 차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도 하는 것.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많이 없는 친구들일 확률이 높으니까 뭔가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에게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해를 스스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스스로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 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겠죠. 네. 관련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잘 전달해 주셨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 자해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은 어떤 느낌의 그 솔루션. 자, 혹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눈물을 닦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오은영 박사님하고 비교를 하니까 민망해서 아닙니다. 네, 네. 예. 저는 좀 더 친근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신이 자해를 하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자해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거예요. 네. 보통 자해 후에 감정이 해소되는 건 일시적이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상처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 허탈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자해의 원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네. 상담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든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바로 해볼 수 있는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탐색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면 후회감이 밀려오지만 어쨌든 해소가 된 이유거든요. 이때 그냥 후회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네. 청소년들은 이유가 너무 많죠. 성적 문제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나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원인을 탐색하는 건데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네. 청소년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대처 방법을 아직 많이 연습해보지 않았고. 네. 그래서 건강한 대처 방법도 가지고 있기가 힘들겠죠. 이럴 때 상담을 통해서 대처 방법도 익힐 수 있고 자신의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탐색해 본다면 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박수. 미리 예측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 원인에 대해 탐색을 하고, 어쨌든 자해를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감이 밀려오는 건 사실이긴 한 거니까, 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친구에게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친구도. 우리 친구,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이고 그런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네.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친구든 선생님이든 그 누구에게든지 나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도 자해 행동을 멈추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사연을 보내줘서 정말 대견하고 감사해요. 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준 것처럼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에게 꼭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의 자해 사실을 혹시 부모님이 아시게 된다면 부모님이 아이들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해 가기를 추천드려요. 자녀들과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청소년들 너무나 귀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도 되나요? 네, 네, 했습니다. 아, 네. 아니, 아까 얘기하시는데 점점 앞으로 가시길래. 네. 제가 당사자가 앞에 있는 줄. 습관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전 당사자가 앞에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요. 네,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응?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또 충분히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이거든요. 변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해요. 네. 박수. 약간, 맞았어요. 약간 그랬어. 지금 마음이 좀. 자, 오늘 무거운 주제라고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따뜻한 어떤 결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해서 우리 정봉수 선생님과 윤채빈 멘토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정서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답변과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퀴즈 시간인데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봉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솔루션 중에 세 번째 땡땡땡땡땡땡에 대해 탐색해보기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땡땡땡땡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적어주신 분을 선정을 해서 잠시 후에 5시에 고정 댓글 아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정답자는 내일 6시까지 아래에 나가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윤채빈 멘토님, 아까 사연 읽어주시는데 어디서 성우가 오신 줄 알았어요. 좀 카랑카랑하게. 역시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멘토님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청소년들의 자해는 사실 말로만 들어보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건 처음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자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무심했다라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많이 닿았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해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니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갔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말 너무 잘한다. 참, 저는 이 나이 때 이렇게 말을 못했는데 부럽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어떠실까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힘든 사연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사연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불러줘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윤채빈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고민 상담소는 10월 26일 16시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보고 감동이 오신 분들은 게스트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고민 상담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관련해서 고민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그거 꼭 적극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고민 상담소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온라인 고민 상담소 하면 다 같이 따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온라인 고민 상담소 따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알았죠? 연습 안 해요. 연습 안 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고민 상담소 따봉!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 해주세요. 안녕.